송파구 장지동 물건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부 3개 2019 타경 3848 아파트 경매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적 감정가는 10억 2천입니다. 10억 2천, 10억 2천이고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이고 지지옥션의 등기 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 한 땡땡입니다. 2016년도 4월 22일 날 7억에 매입을 한 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2016년도 4월 22일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얘가 말소 기준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혹은 최선순위 설정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4월 22일이 맞는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가로 열고 등기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4월 20일 근저당 지지옥션이 잘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즉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여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 비고란 보시면 이 비고란 주의사항란에 현재 토지의 공부가 미정리된 상태이나 적정 대지권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산정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서에 토지 건물에 대한 그 대지권 그 비율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배분 내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감정평가금액서 상에 대지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니 소유권 취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 20일자 SH공사 발신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 본건 부동산은 미준공으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최초 분양자,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상의 대지권을 취득하였음을 회신하는 회신서가 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토지 건물을 제가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당사자 내역을 한번 볼게요. 당사자 구분은 여긴 이해관계인들입니다. 경매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여기 당사자 구분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산다는 얘기고,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여기 점유관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질병과 성향에 따라서 이걸 소유자, 가려고 채무자, 점유 혹은 미상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 겸 소유자 한 땡땡이라는 분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 중에 이 송달 내역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 보시면 어디에도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부동산에는 소유자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감정평가금액 10억 2천입니다. 10억 2천. 그리고 평형은 34평형입니다. 34평형이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이게 2018년도 7월달입니다. 6월달은 10억 500을 찍었고, 그리고 2019년도 11월달에는 11억 8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KB 시세를 한번 볼까요? KB 시세는 약 12억 정도 나옵니다. 12억 정도. 그러면 서울은 웬만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다 9억이 넘어요. 거의 10억대 육박을 하죠. 그리고 위치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송파구입니다. 강남 3구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이 송파 파인 13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환경도 괜찮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 글쎄요, 가격대만 좀 조사를 해서 100%의 입찰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제 경매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비교 물건 하나 넣어놨습니다. 2016 타경이고요.
2016 타경이고, 그리고 요게 4194. 여기 보시면 얘도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대지권 미등기인데 조금 전에 그 장지동 물건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그 SH공사에서 사실조회 확인서를 보냈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고양 물건 한번 볼게요. 2016 타경 사하나구사 아파트 사건인데 얘는 요 강의 자료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게 이제 그 지지 옥션상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써놓은 것도 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랑 그 주의사항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옮겨 붙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이 물건도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에요.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을 제가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2010년도 4월까지 미납한 분양대금, 즉 수분양자가 미납한 분양대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2억 3,400만원. 조금 전에 그 장지동 물건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조회 확인서가 들어왔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미납한 분양대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납한 분양대금은 낙찰자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지권에 대한 그 소유권을 넘겨줄 때 분명히 이 미납한 분양대금에 대한 동시행 항변을 청구할 겁니다. 이걸 보통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수인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이라고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장지동 물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낙찰가 외에 낙찰자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한 부분까지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 이 주의사항란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실조회 회신서가 있는지 혹은 미납한 분양대금에 대한 것들을 낙찰자가 인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체크에 이고란에 없네?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 건설사에다가 문의를 좀 하셔야 돼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는지 여부를.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구 수성구로 갈게요. 대구 수성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14523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33평형이고요.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죠. 감작가는 3억 5,800만원이고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1회 유찰이 되면 30% 저감이 됩니다. 예, 소영씨 안녕하세요. 감정가 3억 5,800 중에 한번 유찰돼서 2억 5,06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등기 권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권리 근저당 성서농협이고요. 여기 보시면 3억 240만원이 설정 금액입니다. 2017년도 8월 24일 그러면 지지옥션에 전입세대 조사를 봤더니 2018년도에 백땡땡이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초 전입자는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요 2018년도 5월 28일은 말소기준 등기 날짜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고, 최초 전입자 2008년도 4월 29일 임땡땡인데 소유권자는 백땡땡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법원 서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년도 8월 24일 근저당이라고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역시 소유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임땡땡이라는 분은 누굴까요? 소유자의 가족, 동일 세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사항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내역
여기 당사자 내역에도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 소유자는 백땡땡이고 채무자는 박땡땡이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 채무자는 말 그대로 박땡땡이라는 분이 맞고 채무자이고 소유자 백땡땡이라는 분은 물상보증인입니다. 자기 부동산을 담보 대신 잡아준 거죠. 예.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예, 채무자 가로 열고 소유자 점유한다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네요. 문건 접수 내역에 송달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송달 내역으로. 예, 주무관서 쭉 보시고 채권자 보시고 소유자 채무자 다 있고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기록은 없습니다. 즉 권리 분석이 아주 간단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3억 5,800만원이고 한번 유찰해서 2억 5천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고 2020년도 6월달에 14층이 3억 6,500에 실거래가가 있고 3층이 2019년도 11월달에 3억 4,500에 실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찰 들어가서 그냥 사시는 것도 괜찮고 전세를 보면 요 전세가 한 3억에서 3억 1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제 층수가 좋은 건 3억 5천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매가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만약에 내가 한 2년 뒤에 처분해서 그냥 기본 세율로 해서 내가 양도세를 내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 한 3억대 이하에서 한 입찰가를 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보죠. 이제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마포구 도화동 물건으로 가겠습니다. 도화동 보시면 위치를 먼저 볼게요. 이 물건은 전체 세대수는 대략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1000세대 정도 되고 지금 여기가 공동역이 있고 공동역하고 여기 이제 5호선입니다. 5호선하고 여기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 그리고 조금 지도를 넓게 보면 여기가 용산역 옆에 있는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거나 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도 20평 가까이 돼서 나중에 뭐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가 지금 12억입니다. 지금 얘가 56평형인데 12억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이 물건은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찰가를 쓰시고 뭐 낙찰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임차조사 내역을 보시면 최초 전입자의 전입신고 날짜가 2010년도 5월 26일입니다. 임땡땡이라는 분. 근데 여기 근저당 설정 날짜가 2010년도 3월 19일이죠. 예, 이분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없고 주의사항도 깨끗합니다. 예,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도 없다는 얘기고요. 당사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근저당권자도 있고 가압력권자, 뭐 배당권자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임금 채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다른 건 다 아실 거고 현황 조사서 가겠습니다. 예, 채무자 가로 열고 소유자 점유한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네요. 문건 접수 내역에 송달 내역 가겠습니다. 송달 내역 쭉 봤더니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정가는 12억입니다. 12억. 56평형입니다. 56평형 12억이고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 뒤에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 사전에 현장 조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2018년도 가격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평균가는 11억 6,500이니까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그리고 구리 인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리 인창도 이것도 이제 100% 물건입니다. 100% 물건이고 5억 5,300만원입니다. 5억 5,300이 최초 감정가고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여기 지지옥션의 전입세대 조사를 보면 97년도 7월 21일 최땡땡이라는 분이 최초 전입자입니다. 전입자. 등기 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2016년도 2월 29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을. 그러면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소유권자가 최땡땡이라는 분입니다. 아마도 소유자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2016년도 2월 29일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역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는 얘기고 지상권에 대한 기여도 깨끗하고 주의사항란도 없습니다. 당사자 내역을 보시면 여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점유관계는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주민등록표상 소유자 최땡땡이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역시 임차인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송달내역 가겠습니다. 송달내역 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입찰 참여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최초 감정가가 5억 5,300만원이고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33평형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6월달에 7층입니다. 7층 실거래가가 6억 500이 있고 6월달에 9층이 6억 2천짜리가 있고 4월달에 13층이 6억 4천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6억대 초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라고 하면 100% 입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100% 입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태전동으로 가겠습니다. 태전동. 광주 태전동으로 요건 24평형 아파트인데 법원 임차 조사 내용을 봤더니 박땡땡이라는 분의 전입신고 날짜가 2018년도 11월 1일 날입니다. 그런데 등기 권리를 봤더니 2018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전입신고 날짜보다 근저당 설정 날짜가 빠릅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첫 매각일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월 21일 날 매각물건 명세서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임장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해당 부동산에 요 당사자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쭉 봤더니 임차인 기록이 있네요. 임차인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기준 등기 날짜보다 분명히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낙찰자 인수사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중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지지옥션에서 기록해 놓은 2018년도 1월 23일 근저당이 기재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정가만 보겠습니다. 감정가 3억 5천인데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이고 24평형입니다. 24평형. 그러면 KB 시세를 한번 볼게요. KB 시세는 약 4억 5천 정도 나옵니다. 4억 5천 정도 나오고 실거래가는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매도 호가도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물건지 주변에 가셔서 부동산에 가서
24평형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의 매도가가 나와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실거래가가 한 4억 한 5천 정도나 혹은 4억대 중후반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100%에 입찰을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례 신도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이건 한번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4억 5천이고요. 38평짜리입니다. 물론 38평이면 대출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1주택자 같으면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무주택자 요번에 이제 신규로 내가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얘가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출 LTV는 한 40% 정도, 근데 플러스 한 10%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해당 부동산에는 아마도 소유자가 사는 것 같습니다. 요 땡땡이라는 분,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명. 예, 요거는 이제 아마도 와이프하고 혹은 뭐 거의 와이프죠. 예,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그 각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근저당은 2017년도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요 땡땡은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는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2월 1일 근저당이라고 잘 기재가 되어 있고, 조사된 임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땡땡이라는 분은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자라는 얘기. 그리고 비고란도 깨끗하고요. 지상권에 대한 개요도 깨끗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도 없고요. 당사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공유자, 예, 2분의 1 지분이니까 공유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예, 권리상의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기록도 없고, 현황 조사서 가겠습니다. 예, 점유관계, 아까는 채무자 가로 열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아예 이 경우에는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요 밑에 표가 하나 붙습니다. 표가 하나 붙어서 임차인 기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가 없다는 얘기는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건 접수에 송달내역 가겠습니다. 송달내역. 예,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예, 공유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KB 시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는 14억 5천 정도 나옵니다. 14억 5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실거래가도 14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14억 8천 정도. 똑같은 해당 층 6층인데 2020년도 3월 달에 14억 8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14억대 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또 끊어졌어요. 네네. 지금 14억대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매매 사업자요? 지금은 매매 사업자 내셔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비규제 지역에서는 84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단타 매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그 새로운 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사이까지는 단타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 물건은 14억 8천대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니 지금 가격이 10억 1500까지 빠졌잖아요.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 12억대 중반 정도까지도 입찰가 쓰셔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입찰을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멀리 가겠습니다. 해운대구로 가겠습니다. 해운대구.
감정가는 4억 1700입니다. 4억 1700만원이고 평형은 48평형입니다. 48평형 한번 유찰이 돼서 3억 336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요건 아시아 성수촌 아파트인데 총 22층에 4층입니다. 4층이고 여기 임차조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6월 25일 우땡땡 최초 전입자는 2009년도 4월 6일 홍땡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등기권리상의 소유권자가 홍땡땡이라는 분이세요. 아마도 이 최초 전입자가 소유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이니까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사업자 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개인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소득세를 내시는데 사업소득세보다도 개인으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비교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매사업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법인사업자 하셔도 되는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보다 그냥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등기권리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권리 2016년도 10월 28일 날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란도 깨끗합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황 조사도 보겠습니다. 예, 점유관계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예, 다른 내용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달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송달내역. 예,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즉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고 낙찰로 모든 권리가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B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KB 시세는 4억 3천 정도가 기재가 되네요. 4억 3천 정도가. 그리고 총 세대수는 약 2290가구 정도 됩니다. 예, 대단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만큼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입찰 참여해 보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임장활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사건번호 올라오는 건 제가 말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기동으로 가겠습니다. 장기동으로 감정가는 2억 7,900만원입니다. 2억 7,900만원이고 25평형입니다. 25평형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511동이면 여기네요. 여기. 예, 요 라인이고 옆에 장기역이 있습니다. 장기역까지 거리는 대략 직선거리로 얼마나 나올까요? 한 850m? 예, 뭐 충분히 걸어 다니실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도보로 하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10분 정도, 넉넉하게 한 10분 정도. 일단 물건 명세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 물건 명세서 보시면 예, 최소민 설정 일자는 2016년도 8월 1일 근저당입니다. 조사는 임차 내역은 없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도 없고 지상권에 대한 내용도 없고 비고란도 깨끗합니다. 예, 약차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 내역 가겠습니다. 당사자 내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예, 소유자는 남편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은 기록이 없습니다. 송달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달내역 쭉 볼게요. 교부권자 있고 채무자 겸 소유자, 근저당권자, 여기 다시 교부권자 있고 채권자 있고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네요.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이 없는 권리 분석이 아주 가장 간단한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억 7,900만원이고요. KB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KB 시세는 실거래가도 2억 한 7,700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KB 시세는 KB 시세가 지금 안 뜨네요. 예, 그러면 실거래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약 2억 7,700만원 정도.
2억 6천에서 7천 사이입니다. 2억 6천에서 7천 사이. 그러면 감정가만큼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임장활동 하시고 가격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격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입찰 참여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요. 예,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무조건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배당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배당은 차순위 채무자가 아니고요. 채권자한테 배당 순위에 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그 유무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법인을 낼 방법은 없다? 아니요, 법인은 뭐 와이프 이름으로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 지금 실익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딱히 세금을 줄여볼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사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올려온 게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인천 거 먼저 볼까요? 인천 2019 타경 2808 하나. 예, 지금 요거 경서동 거네요. 경서동 거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관리 2011년도 12월 9일입니다. 임차인 이땡땡 전입신고 날짜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고 예, 여기 지적전에 전세대 조사 내역도 2016년도입니다. 임차인은 이렇게 보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여기 최선희 설정일자는 2011년도 12월 9일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고 전입신고 날짜,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 보겠습니다. 권리신고 날짜 보았더니 2016년도 8월 8일 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땡땡이라는 분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고 보증금 2천만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예상 배당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예.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늦어서 대항력은 없지만 이 사람은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가니까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임수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배땡땡이라는 분이 아마도 요거는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감정가 1억 1,500이고 최저 매각 금액은 5,6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얼마에 이걸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로 놨을 때 얼마, 월세로 놨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2016년도에 2,025만원이거든요. 지금은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가격대 수준일 수 있으니까 임장활동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격이 워낙에 좀 싸네요. 싸니까 입찰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이 제대로 잘 이렇게 돌아가느냐, 매매가 좀 수월한 곳이냐, 혹은 전월세가 잘 이렇게 좀 융통이 되는 곳인지 요걸 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는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2019 타경 28036 여기 십정동이네요. 십정동 일단은 등기 권리를 보겠습니다. 등기 권리 2017년도 5월 10일, 2017년도 4월달 이렇게 보면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 최땡땡이라는 분 아마도 소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예,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합니다. 예, 뭐 공구상 주소, 뭐 현황은 뭐 이렇다 이건 의미가 없고
당사자 내역을 먼저 볼게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예,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송달내역 가겠습니다. 송달내역 보겠습니다. 예, 송달내역 봐도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근저당이 5,544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이 2,400만원입니다. 강제경매 사건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한 6천 정도의 낙찰 받는다고 해도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이 사람들 배당받아 가면 강제경매 신청한 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취소를 하겠죠.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의경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SC은행에 경매사건, 즉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강제경매 신청을 한 여기 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해도 첫 번째 근저당으로 임의경매 신청한 요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경매사건은 그냥 진행이 됩니다. 예, 진행이 되니까 요것도 입찰 참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매사건 질문이 하나가 더 있네요. 2019 타경 31711 예, 요 승림아이츠군요. 승림아이츠. 이건 제가 추천도 했던 물건입니다. 했던 물건이고, 먼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북의 4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예, 재개발 지역이고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입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체 그 분양 예상 가구 수는 1299 가구입니다. 그리고 요분들이 다 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 블럭이죠. 요 블럭하고 요 밑에 블럭하고 요 세 개 블럭 하나 둘 세 개 블럭 요 세 개 블럭이 지금 부평동에서는 좀 핫한 지역입니다. 북의 3위 주택 재개발 지역 걔보다는 좀 덜하지만 얘도 지금 이주 수요가 충분히 있을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1억 3천인데 한번 유찰해서 9,100이 됐습니다. 여기가 전세 금액이 대략 한 1억에서 1억 한 10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1억 정도까지는 입찰가는 아마도 쓰셔야 될 겁니다. 쓰셔야 될 거라 1억 정도 쓰신다고 해도 투자금 대비 거의 100% 자기 자본을 회수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입찰을 고려해 보세요.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2011년도 4월 달이고 지지옥션의 전입세대 조사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전입식을 했는데 이게 안땡땡 아마도 소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매각물건 명세서 잠깐 보시면 이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당사자 내역 보셔도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뭐 굳이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송달내역까지는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요건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번 스트리밍 할 때 그때도 설명을 했던 물건입니다. 예,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요건 전세가 1억 1000 정도 나갑니다. 1억 1000 정도. 예. 예, 취득세가 뛰죠. 뛰는데 월세 세팅하는 것보다 단타로 매매하는 게 낫겠죠. 예, 단타로 매매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월세 세팅은 내가 자본이 많고 난 다음에 그때 하세요. 그때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시면 주택도 괜찮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 청라에 7억 3천에 분양받았던 물건이 지금 2억 5천까지 빠진 그런 상가들이 있으니까 상가는 대출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입찰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주변에 보통 한 3천에 보증금 3천에 한 200에서 230 정도 이렇게 임차가 놔져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주변보다 좀 싸게 임차 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이자율 이제 여신 이자율이죠. 그게 한 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차 놓는 건 한 5%에서 한 5.5%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 갭만큼은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하세요. 질문이요. 또 다른 질문. 예. 질문 없어요?
오늘은 물건 추천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혹은 사건 번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중과를 하잖아요. 중과를 하는데 아직 취득세를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한 날짜가 픽스가 안 됐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조세 운동, 조세 저항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입찰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인가요?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나가기 싫은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최장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입찰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제 보증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개업자만 알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만 알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입찰자가 입찰하러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지가 입찰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임차인이 직접.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러 저 같아도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저는 권리신고 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들 좀 많이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